가 거짓말하거나 뭐 이랬으면 그 뭐 할 거 하고, 그리고 이 문제가 다른 문제 같으면 국회의원 3분의 2라는 건요 개헌수입니다. 개헌정수예요.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을 30년을 보존하도록 해놓은 걸 갖다가 미리 보기 위해서는 그만큼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의 합의를 요구한 겁니다. 따라서 여야가 향후 5년을 어디에다 맡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국민이 판단하는데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중차대한 것이라고 합의한다면 그럼 3분의 2 합의 왜 못하겠습니까? 제한된 범위 내에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자, 박원순 의원님까지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말씀하십시오. 저는 지금 홍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록물 보존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공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NLL을 사수한다 안 한다 문제는 이미 그 모든 국민이고 정치인들은 NLL에 대해서 어떻게 끌고 간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건 안보 정책적 차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그들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걱정을 하게 해왔던 것이 뭐냐면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조성했던 부분. 북한이 도발적일 때는 우리는 응징을 해야지만은 우리가 북한을 갖다가 북한 지도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평화 공세입니다. 실은. 평화 공세를 하면서 북한은 우리가 정말 마음껏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리더십을 보여줘라는 것이 저는 저 입장에서 대통령에 대한 요구예요. 그런데 지금 기록물을 보존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과의 대화를 한다든가 평화 정책을 논의한 것 자체는 이건 큰일 날 것이다라고 자기의 어떤 대북 정책만 강조하려는, 그래서 그걸 밀어붙이기 식의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록물 보자. 만약에 기록물을 봐가지고 다른 내용이 나오면 어떨 것입니까? 저는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지금 기록과 역사, 저도 그 기록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궁금하지도 않아요. 이것은 그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라 우리 NLL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정치인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생각 갖고 있는 것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선 기간 중에 자꾸 이것을 보자는 것은 뭐냐면 다분히 정치적 공세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기록물을 봐야지만 궁금증이 풀릴 그런 기록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궁금증을 위해서 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근거라니까요. 뭐 아무튼 이 부분에 관한 것은 많은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참 불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정수정확히 문제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던 대목 가운데 하나지요. 어떻게들 보십니까? 첫 번째 문제는 홍 교수님께 기회를 들었으니까 두 번째 문제는 박 교수님께 먼저 발제해 주실까요? 네, 예. 정수장학회 문제를 우리 이제 박근혜 후보가 전번주 일요일 날 그 발언을 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치 유신과 그 5.16 했던 이야기 같이 추상적으로 좀 뭔가 좀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상상 외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새누리당에서도 상당히 좀 정치적 멘붕 분위기를 순간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정수장학회를 보면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역사적 인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인식이 왜 중요하냐면 이 정수장학회의 역사를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다 알고 있겠지만은 1958년에 부일장학회를 김지태 씨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에 1958년입니다. 이 12,000명에 관련된 그 장학생들한테 그 당시 돈으로 17억 7천만 원 장학금 줬어요. 상당히 장학회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4.19하고 5.16을 거치면서 정치 권력의 강압에 의해서 이제 김지태 씨는 이제 부정축적의 관습법에 위반이 되어 구속이 됐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징역 7개월 석방 조건으로 국가의 재산을 내놓으니까 그걸로 5.16 장학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5.16 장학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1982년에 전두환 정권입니다. 그때 명실공히 박근혜 후보 측 집안의 재산으로 이름을 공익재단이지만 옮겨버렸어요. 정수장학회라 그래가지고 박정희 정에다가 유영수 숫자로 해가 정수장학회. 그래서 10년 동안 박근혜 후보가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필립 이사장이 측근 중에 측근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박근혜 후보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2007년에 진실과 화해의 과거사 진상위원회에서 이것은 공권력이 재산권을 침탈했기 때문에 화해, 사과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했고 유가족은 힘을 얻어가지고 올해 2월 12일 날 재판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소 중이에요. 재판 내용이 뭐냐면 이것은 그 강압적인 것이다. 그런데 10년 동안 빨리 찾아야 되겠는 의사를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고 시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 재산을 돌려주기는 곤란하다는 것이 1심입니다. 그래서 2심으로 가 있어요.
이 과정만 봐도 박근혜 후보가 정말 법적